페이스북이나 인스타그램, 휴대전화 소통 과정에서 사용자들이 통매음이라던가 명예훼손이라던가 모욕 같은 범죄를 서로 저질렀다고 고소를 남발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지요. 오늘은 피해자가 가해자를 차단한 경우에 대해 이야기를 해볼까요? 성폭력범 제2차 벌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에서 통신매체 이용 음란을 보면 통신매체를 이용하여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말이 피해자에게 도달해야 하는데 트위터에서 서로 논쟁하던 중 피해자가 가해자의 계정을 차단하였고 이후 가해자가 자신의 계정에 게시글을 게시하면서 피해자 계정을 멘션한 경우 어떨까요? 피해자가 가해자의 계정을 차단한 상황이라고 한다면 피해자에게 위 게시글 알림이 전달되지 않아 피해자가 몰랐을 텐데요. 모르는 상태로 끝났으면 문제가 안 되었을 텐데 피해자가 스스로 가해자의 계정을 검색해서 이 게시글을 찾아서 알게 된 거죠. 하지만 실제 전달이 되지는 않은 것이니 도달이라고 보기 어려운 점도 있지 않나요? 피해자가 직접 찾아서 위 글을 알게 된 것이라고 한다면 실제 그런 이유로 항소심에서는 무죄를 선고하기도 했어요. 하지만 최근 대법원에서는 피해자가 객관적으로 인식할 수 있는 상태가 되었다는 이유로 상대방에게 도달하였다고 판시하였죠. 가해자가 피해자를 멘션한 즉시 그 내용은 피해자에게 도달한 것이고 차단했기 때문에 피해자가 그 내용은 즉시 알 수 없었다고 하더라도 피해자가 가해자의 계정을 검색하면 언제든 알 수 있기 때문에 이미 도달했고 차단 때문에 피해자가 일시적으로 알지 못했다고 해서 무죄는 아니라는 것이지요. 가해자가 아동에게 성적 수치심을 주는 성희롱 등의 문자를 보냈는데 아동이 가해자의 연락처를 차단해 놓아서 이를 보지 못한 경우에도 성적학대에 해당한다는 대법원 판례가 최근 있었습니다. 피해자가 내용을 못 보았다면 신고한 사람은 피해 아동의 부모님이고 부모님이 위 내용을 알았다면 피해자도 메시지 내용 또한 확인이 가능한 상황이었겠네요. 맞아요. 아동의 휴대전화 차단된 메시지 보관함에 저장되어 있었던 것이죠. 하지만 메시지 내용을 아동이 직접 인식하지 않았고 아동의 어머니를 통해서 확인되었던 것인데 그렇다면 기수까지 이르지 못한 점도 있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긴 해요. 다만 미수 규정이 없어서 처벌할 수 없긴 하지만요. 네, 위 규정에서 성희롱에 대한 미수 처벌 규정이 없어서 미수로 처벌할 수 없는 상황이었어요. 저 아이가 가해자를 알게 된 것도 놀이터에서 맛있는 거 사주겠다고 하면서 피해 아동의 전화번호를 알아냈거든요. 엄마 입장에서는 너무 화나겠는걸요. 그래서 처벌 법규의 입법 목적 등을 고려하여 위헌범이라고 규정하면서 조금은 넓게 인정하지 않았나라는 생각이 들긴 합니다. 요즘 판례의 추세인 것 같기도 하고요. 스토킹에서 피해자가 가해자의 연락을 차단한 후 가해자가 연락을 한 경우 피해자가 당시 연락이 있었는지 몰랐더라도 스토킹 행위에 해당한다는 것과 동일한 취지입니다.